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피지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빠르게 요약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드 연은 총재 연설도 같이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우디와 생산적이고 중요한 회담을 진행했고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모든 민간 항공기의 영공을 개방했으며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우디 왕복이 가능합니다. 관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길 빕니다. 올해 말까지 40년 동안 홍해의 전략적 위치에 있던 티란 섬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하는 미군들을 철수할 것이며 그 후에 모든 보안 조치를 유지하며 관광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멘 휴전을 심화하고 연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7년 만의 평화입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민간인들에게 식량과 인도적 물품 지원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대리인들로부터 위협을 감안해서 사우디가 자국 방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같이 이제 논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안정적인 5G, 6G 네트워크 개발 및 확보를 위한 것이며 5G용 신기술 오픈랜을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을 능가할 수 있게 할 것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우디는 미국과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계획을 위해서 미국과 협업할 것이며 녹색수소, 태양열, 그리고 탄소 포집, 원자력 및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세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표준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현재 미국의 석유 공급을 늘리고 석유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석유 공급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일단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숫자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사우디가 앞으로의 몇 주간 에너지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 또한 주제로 다뤘으며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언제나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인권 관련된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조금 한 발 뒤로 뺀 느낌이긴 해요. 물론 큰 소리를 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번 방문은 중동 내에 미국의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서이며 미국의 공백을 러시아나 중국이 채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면은 이제 중동이 조금 더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겠죠. 미국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대놓고 이제 미국의 공백을 러시아나 중국이 채우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카쇼기에 대해서는 왕세자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랬더니 왕세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기네요. 그쵸? 하지만 어쨌든 책임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가 아마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 그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조금 태클을 세게 걸죠. 카쇼기의 안에 의하면 이번 방문으로 MBS의 다음 희생자의 피가 바이든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도 솔직했으며 오늘도 직설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현지 휘발유 가격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그리고 또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 가격 변화는 언제쯤이라고 물었을 때 실질적인 변화 있었지 않았냐, 가격은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번 방문의 영향력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보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유소가 기름값에 맞춰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할 때 더욱 면밀하게 보일 것.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부족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것이고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와 협력하여 충분한 석유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량을 늘린다면 그것은 히스테리나 정치의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뭔가 터지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숨어있는 가시들이 있는 거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하나 터질 것 같고요. 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경제는 꾸준히 좋은 상태를 유지 중이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도 매우 강력합니다. 연준에서 분석 중인 노동지수는 1990년 후반의 수준과 매우 가깝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고용보고서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GDP 수치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GDP 수치가 현재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연준의 분석입니다. GDP보다 현재는 국내의 총생산량 발표에 대한 지표가 더욱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 모델이 완벽하게 옳고 정확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PC 인플레이션 수치를 통해서 본다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무서운 얘기죠, 그쵸? 이번 주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매우 심각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기존과 다른 정책을 펼치며 극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PC 인플레이션을 분석한다면 연준이 2020년 말까지 3.75%의 정책금리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준은 더욱 면밀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방향성을 2분기에 내야 합니다. 시장 인플레이션의 보상 조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며 최대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컨트롤을 벗어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내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평가는 이제 좀 미래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주어진 도구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면 앞으로 18개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 반 뒤에는 좀 좋은 장이 올까요? 그러면서 이제 블러드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프론트로딩, 매도 미리 맞자라는 거에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7월 75bp 인상하던 100bp를 인상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제 중장기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블러드 연은 총재 연설 통역하면서 이제 한국 시간 저녁 12시 전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오전 12시, 오후 12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헷갈렸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네, 미국 사우디 시간을 검색하다 보니까 1년 반 방송하면서 처음 있는 시간적 오류였거든요. 다행히도 큰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또 다시 1년 반 동안은 최소한 또 문제없이 할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변명을 좀 하자면, 네, 코피도 어제 좀 났고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1년 반 만에 처음인데, 아무튼 좀 다행히도 큰 별일이 없었으니 귀엽게 봐주시고 앞으로 1년 반 최소한 동안 또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피지였습니다.